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임박했지만 악화된 여론 때문에 수입업체 직판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폭력 촛불 집회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쇠고기 반출 저지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을 무더기에 연행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시국 미사를 갖는 등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촛불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덕수궁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에 최근까지 중국인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 임박했지만 주요 축산물 도매 시장에서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아직 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중에 풀릴 물량 대부분은 일단 도매상 냉동창고로 옮겨지거나 수입업체 직판장을 통해 먼저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환 기자입니다. 서울 독산동 축산물 도매시장. 지난주 9개월 만에 검역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시중에 풀릴 미국산 뼈없는 살코기의 판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마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산동 도매시장 업주들도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를 팔 생각이 없다고 손사래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 먹을 사람도 없어요. 지금 현재 촛불 시위를 하면서 국산도 하나 팔려고. 미국산 쇠고기 주문 같은 게 좀 들어와요? 아니요. 지금 미국산을 찾을 겨를이 없다니까요. 상황은 2,500여 개 업체가 몰려있는 서울 마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음식점과 정육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주문이 없는 것은 물론 오후 4시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소매 손님마저 뜸합니다. 이에 따라 검역에 통과된 물량이 민주노총의 출하 저지선을 뚫는다 해도 시중에 유통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수입업자들은 자사가 운영하는 직판장과 음식점 위주로 유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많아. 근데 가맹점은 또 안 팔으려고 그래. 일단 이번에 통화한 물량은 직접 그 사람들 이제 우리가 팔리는 거 봐갖고 겁이 나서 안 하려고 그래, 겁을 먹고.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얘는 못 한다니까 지금은 우선은. 지리한 공방 속에 장관고시가 발효되고 검역은 시작됐지만 미국산 쇠고기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정육점 업주들의 시선은 아직 싸늘합니다. CBS 뉴스 박주환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서울광장에서 시국 미사를 여는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촛불 집회를 계속하기로 해 큰 충돌이 우려됩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윤진아 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진아 기자. 네, 시청 앞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린 이곳에는 현재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일제히 반발하며 오늘도 이처럼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28일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경 진압과 오늘 새벽 대책회의 압수수색은 20년 전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하게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책회의는 이에 따라 종교계와 정당, 사회단체 등과 모두 연계해 촛불 집회를 이어나가고 다음 달 5일에는 대규모 촛불 문화제를 열 예정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도 시국미사를 열고 촛불 집회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사제단은 앞서 6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비상시국 미사를 갖고 국가 권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제단의 미사 뒤에는 촛불 행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종교 행사는 허용하겠지만 거리 행진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경찰은 전경버스 20여 대로 광장 주변을 둘러싸고 69개 중대를 주변에 배치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어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촛불 시위에 대해서 용인의 한계를 넘었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시위 양상은 사회적 용인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면서 불법적인 폭력 시위를 내버려두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합민주당 손학규 박상천 대표가 제의한 국회 등원론은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논의 결과 경찰의 폭력 진압과 신공안정국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지금 등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6대4 정도로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 집회 중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강경한 대응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경찰은 쇠고기 반출 저지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을 무더기로 연행했습니다. 권영률 기자입니다. 검찰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오늘 전국 공안 형사부장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면서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불법 폭력 집회 주최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벌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새벽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최근 마스크와 장갑, 비옷 차림으로 시위 현장을 떼지어 다니는 소위 전문 시위꾼들과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장비를 부수는 등 극렬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운송 저지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시위 5일 만에 처음으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용인 강동 제2냉장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공공운수연맹 박용석 사무처장 등 18명을 현장에서 무더기 연행했습니다. 또 노조원 80여 명은 경찰의 연행에 항의하며 대치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CBS 뉴스 권영률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덕수궁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에 최근까지 중국인 4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한국의 전통 행사에 외국인까지 끌어들이게 됐는지 속사정을 김희양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유명 관광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매일 3차례 조선시대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 복장에 칼과 창을 든 건장한 조선군 40여 명이 전통 악기와 북소리에 맞춰 절도 있게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국내외 관광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연신 카메라를 눌러댑니다. 수문장 교대식이다 해서 일부러 봤거든요. 그런데 애들한테 우리나라의 전통 의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참 좋았습니다. 수문장 교대 의식을 재현하려면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할 텐데 최근까지 대만 교포 3세를 포함해 4명의 중국인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행사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한국의장 측은 어렵사리 훈련시킨 행사 요원들이 자주 그만두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75cm 이상의 키와 같은 까다로운 체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와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한 달에 5명에서 8명까지 그만두는 사태가 매달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행사 요원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결혼이 발생하면 인건비를 2배로 물어내야 한다는 서울시와의 계약 조건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행사 요원 가운데 상당수가 어제 막 교육을 받고 급히 투입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거나 심지어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가 않습니다.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을 영국 왕실 근위병 교대 의식에 버금가는 관광 이벤트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헛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CBS 뉴스 김혜영입니다. 내일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 보증 제도가 폐지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소비자 피해를 원천 예방하기 위해서 연대 보증 제도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내일부터 은행에서부터 연대 보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 보증 제도는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가까운 친지나 지인 등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는 제도로 개인당 한도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정부가 수발을 지원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자는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 되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병을 가진 성인들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신청자 21만여 명 가운데 12만 6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의 평균 임금은 6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고용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임시직에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06년 7월 레바논 전쟁에서 2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헤즈볼라에게 납치됐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정부는 납치된 군인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드디어 포로들을 맞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총리 집무실, 악명 높은 레바논 수감자와 이스라엘 병사 2명의 시신을 맞교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곧 맞교환될 거란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스라엘 군인은 이미 목숨을 잃었지만 자국 병사의 유해를 되찾기 위한 이스라엘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네요. 야당 후보가 불참했음에도 결선 투표를 강행한 무가베 대통령. 대선 결선 투표에서 결국 무가베 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자신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고 공식 선언했고 새로운 6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80년 이후 34년간 대통령직을 맡게 될 전망인데요. 국제사회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무가베 대통령의 권력 욕심을 막진 못할 것 같네요. 화창한 해가 내리쬐는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강아지 수십 마리가 모였습니다. 파도를 타며 서핑을 하는 강아지 서핑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서핑을 타는 강아지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인이 보드를 던져주자 개가 올라가 능숙하게 파도를 탑니다. 미국의 한 리조트가 주최한 강아지 서핑 대회. 구명조끼를 입고 주인들과 대회에 앞서 맹훈련 중에 있습니다. 서핑 대회에서 우승한 강아지들은 리조트에서 특별 휴가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강아지들은 주인의 욕심처럼 서핑을 잘 탔을지 궁금해지네요. 브라질 리오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한 바닷가에 4천여 개의 빨간 풍선들이 바람에 휘날립니다. 빨간 풍선은 2008년 한 해 동안 총에 맞거나 마약으로 목숨을 잃은 4천여 명의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총기나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브라질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국제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점차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라남북도, 오후 늦게는 충청남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